그럼 우리가 이렇게 부피 연습해 보았는데요. 우리 교과서 넘어보기 문제로 좀 더 탄탄히 개념 다져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피가 작은 직육면체부터 차례로 기호를 써보세요. 가, 나, 다 딱 보고 부피 구한다.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할 건가요? 아니죠. 부피 비교하는 방법 여러 개 딱 떠올려 보면서 혹시 맞대어 비교할 수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면 좋겠죠. 자, 보니까요. 세 길이, 가로, 세로, 높이 중에서 두 종류 이상만 같으면 맞대어 비교할 수 있어요. 같은가요? 찾아보세요. 네, 바로 세로 3, 높이 7, 3, 7, 3, 7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무엇만 비교하면 된다? 바로 가로의 길이만 비교하여 부피를 비교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럼 작은 거부터 찾아야 되니까 가로의 길이가 제일 짧은 거 얼마? 바로 5cm. 나가 제일 부피가 작고요. 그 다음에 7cm인 가, 그리고 바로 9cm인 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냥 딱 보고 부피 구하는 방법 생각해서 하지 말고 혹시 이렇게 맞대어 비교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면 좋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3번인데요. 성진이가 상자 안에 쌓기나무를 몇 개 담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크기를 비교한 것이래요. 이거 단위를 사용했네요. 자, 그럼 각각 쌓기나무가 몇 개 들어가는지 개수 세서 비교하면 되겠죠. 자, 그럼 가 볼게요. 가는 가로에 몇 개? 3개. 그리고 세로에 4개입니다. 이것이 3층이에요. 그럼 모두 곱하면 얼마일까요? 3, 4, 12에 3을 곱하니 36개입니다. 자, 그럼 나 볼게요. 나는 가로에 4개예요. 그리고 세로에는 5개네요. 이것이 2층입니다. 이렇게 곱하니까요. 4, 5, 20에 1을 곱해서 40개입니다. 자, 그럼 다 볼게요. 다는 가로에 2개, 세로에 4개. 이것이 몇 층? 하나, 둘, 셋, 넷, 4층. 다 곱하면 되겠죠. 자, 2, 4, 8에 4를 곱하니까 32개. 32개구나. 자, 그럼 가장 많이 담을 수 있는 상자는 바로 나겠죠. 그래서 나의 부피가 가장 크구나. 이렇게 구하는 문제입니다. 쉽게 해결했죠? 자, 그럼 다음 문제 볼게요. 이번에는요.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 이거요. 부피의 단위를 이용하는 건데요. 이 쌓기나무로 직육면체를 만들었을 때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인 쌓기나무가 몇 개인지 세어봐야 되겠죠. 자, 세어볼게요. 가로에 4개, 그리고 세로에 4개. 이것이 몇 층? 3층. 그러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3입니다. 자, 4, 4, 16에 3을 곱하니까 얼마인가요? 48, 48개입니다. 그러니까 1세제곱센티미터가 몇 개 있는 거예요? 48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피가 얼마예요? 48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8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부피의 단위를 알아보는 문제였습니다. 잘 해결했죠? 자, 그렇다면 다음 문제는요. 중요한 문제래요. 부피가 큰 직육면체부터 차례로 기호를 써보세요. 자, 그럼 부피를 비교할 수 있는지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을 봤더니 다 다릅니다. 직접 맞댈 수 없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요. 부피 구하는 방법대로 부피를 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구하죠?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자, 그럼 가부터 해볼게요. 자, 가로 6 곱하기 5 곱하기 7입니다. 자, 6, 5, 30에 7을 곱하니까 210. 단위는요, 세제곱센티미터. 했죠? 자, 그럼 나 보겠습니다. 8 곱하기 4 곱하기 6입니다. 자, 8, 4, 32에 6을 곱합니다. 2, 6에 12, 3, 6, 18. 그러니까 192 세제곱센티미터네요. 자, 이번에 다 해볼게요. 가로 3, 세로 6, 그리고 높이가 12예요.
그럼 여기서요, 계산을 할 때요, 이런 경우에는요, 3, 6, 18에 11을 곱하려면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예요. 계산이 조금 복잡해지잖아요. 어떻게 하면 계산을 쉽게 할까 생각해서 순서를 약간 바꿔도 돼요. 6 곱하기 12 먼저 계산해보는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6이 12에 6일은 6이니까 72죠. 아, 그러면 훨씬 쉽죠. 72 곱하기 3은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니까 훨씬 쉽잖아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그럼 2, 3은 6에 3, 7에 21. 아, 216 세제곱 센티미터구나. 자, 그럼 큰 거부터 써야 돼요. 뭐가 제일 커요? 다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저기 가. 그리고 나가 가장 작네요. 다, 가, 나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부피 구하는 법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중요한 문제 맞아요.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정육면체의 부피가 216 세제곱센티미터래요. 이때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를 구하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육면체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죠?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에요. 그런데 한 모서리의 길이를 몰라요. 모를 때 수학은 항상 네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모 곱하기 네모가 얼마다? 216이다. 똑같은 수를 3번 곱해서 216이 되는 거? 이럴 때는요. 1의 자리가 6이잖아요. 뭘 곱해야 6이 나올까? 한번 6으로 나눠보세요. 그럼 얼마? 6, 3, 18, 6, 6에 36. 6 곱하기 36이에요. 그럼 36은요? 6 곱하기 6이네. 아, 찾았습니다. 네모는 얼마? 바로 6이네요. 아, 한 모서리의 길이 6cm.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 볼게요. 부피가 120세제곱센티미터인 직육면체가 있대요. 이 직육면체의 가로, 세로, 높이를 정해 표를 완성해 보세요. 복잡한 것 같지만요. 부피 어떻게 구하죠?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부피입니다. 그러니까 120이 되도록 모서리의 길이를 쓰는데요. 자연수이고 1cm보다 길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120이 되는 수를 막 찾으면 되겠죠. 2 곱하기 2 곱하기 30, 2 곱하기 3 곱하기 20. 이거는 우리 친구들이 답이 진짜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또 120은요. 어떻게 할까요? 12 곱하기 10이에요. 그럼 12는 3 곱하기 4잖아요. 아, 그럼 3 곱하기 4 곱하기 10 이렇게 되겠죠. 자, 또 12는요. 2 곱하기 6이에요. 아, 그러면 2 곱하기 6 곱하기 10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또 10은요. 얼마가 되죠? 2 곱하기 5예요. 그러면 12 곱하기 2 곱하기 5 이래도 되는구나. 진짜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곱해서 120이 되는 세수만 찾아주면 되겠어요. 쉽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 볼까요? 나왔다. 이 문제 중요한 문제 나왔습니다. 부피 비교해서 크기 쓰는 거예요. 자, 여기는요. 세제곱센티미터, 여기는 세제곱미터예요. 통일시켜줘야 되죠. 큰 수로 할래요? 작은 수로 할래요? 큰 수 하면 복잡하죠. 작은 수로 나타내주는 게 좋겠죠. 그러려면 세제곱센티미터를 세제곱미터로 바꿔줍니다. 0 어떻게 하라고요? 6개 지워라. 지울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얼마? 35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훨씬 비교하기 편하죠. 어디가 더 커요? 350 세제곱미터.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 볼까요? 다음 중 부피가 가장 큰 것은 어느 것입니까? 또 비교해야 되겠네요. 한 모서리의 길이가 5m인 정육면체래요. 그럼 부피가 어떻게 되죠? 5 곱하기 5 곱하기 5. 얼마? 5, 5, 25에 5를 곱하니까 125 하고 단위는요. 세제곱미터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가로가 3m, 세로가 5m, 높이가 700cm예요. 그럼 통일시켜줘야 되죠. 바로 700cm를 7m로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3, 5, 15에 7을 곱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얼마? 5, 7에 35에 7, 1은 7. 아, 105 세제곱미터. 자, 3번은요. 나와 있고요. 자, 4번입니다. 세제곱센티미터니까 세제곱미터로 바꿀게요. 0, 6개 지워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지웠습니다. 얼마예요? 21 세제곱미터네요. 자, 마지막 가로가 2m, 세로가 8m,
높이가 3m인 직육면체의 부피 어떻게 구하면 돼요? 2 곱하기 8 곱하기 3입니다. 2, 3은 6에 8 곱하니까 48 세제곱미터가 되네요. 자, 그럼 가장 큰 거 무엇인가요? 바로 1번이 가장 크게 되겠네요. 자, 그럼 다음 문제 볼까요? 밑면의 가로가 150cm, 세로가 2m, 높이가 400cm인 정육면체의 부피는 몇 세제곱미터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어차피 이 세제곱미터로 바꿔야 하니까요. 숫자가 작을수록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센티미터를 다 미터로 바꾸면 되겠네요. 1m는 100cm예요. 그럼 1cm는 0.01m. 0.01배 해주면 바로 1.5m가 되고요. 400cm는 4m가 됩니다. 그러니까 1.5 곱하기 2 곱하기 4를 계산해주면 되죠. 자, 1.5의 2배는 얼마예요? 3. 그럼 3, 4, 12 세제곱미터. 자, 그래서 12 세제곱미터 이렇게 답을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요, 교과서 응용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유형 살펴보면요. 쌓은 도형에서 정육면체의 한모서리의 길이를 구하는 유형입니다. 자, 작은 정육면체로 쌓은 정육면체 모양의 부피가 729 세제곱센티미터일 때 작은 정육면체 한모서리의 길이를 구하라 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요 한 모서리의 길이를 구해야 합니다. 한 모서리의 길이, 이거 부피와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이 작은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해야 한 모서리의 길이 구할 수 있죠. 이 작은 정육면체의 부피는 어떻게 구할까요? 그래요. 총 몇 개인지를 세어서 그 부피 나눠주면 한 개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요. 작은 정육면체가 몇 개인지를 세어야 합니다. 자, 가로에 3개가 있고요. 세로에 3개가 있고요. 이게 3층이에요. 자, 그럼 총 몇 개? 27개입니다. 자, 그럼 이게 다 부피가 같은데 27개인데 이게 729예요. 그럼 작은 정육면체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그래요. 전체 부피에 나누기 27을 해주면 되는 거겠죠. 729 나누기 27을 하면요. 바로 얼마가 나오냐면 27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다 했어요. 작은 정육면체의 한모서리의 길이 모르니까 우리 네모라고 했잖아요. 그럼 부피 어떻게 구해요? 네모 곱하기 네모 곱하기 네모인데 이게 얼마라고요? 27입니다. 똑같은 수를 3번 곱해서 27 되는 거 뭐예요? 그렇죠. 3이죠. 그러니까 작은 정육면체의 길이는 3cm구나.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자, 이 순서를 잘 생각해서요. 그럼 연습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작은 정육면체 여러 개를 쌓은 정육면체 모양의 부피가 512 세제곱센티미터일 때 작은 정육면체 한모서리의 길이를 구하라. 똑같죠. 뭐부터 해라? 몇 개인지. 자, 몇 개인지 세어보면요. 가로에 4개, 세로에 4개. 이것이 몇 층? 4층입니다. 그럼 4, 4, 16에 4를 곱하면 그래요. 64개입니다. 이 64개의 부피가 얼마예요? 512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부피를 구하려면 512 나누기 64를 하면 됩니다. 얼마인가요? 8이 되겠죠. 8 세제곱 센티미터가 이 작은 정육면체 하나의 부피예요. 그럼 모서리의 길이는요? 그래요. 모르니까 네모라고 하고 네모 곱하기 네모가 8이라는 뜻이잖아요. 똑같은 수 곱해서 8이 되는 거? 2가 되겠죠. 그래서 네모는 2cm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유형 살펴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직육면체 모양의 두부를 잘라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정육면체 모양의 부피는 몇 세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해보세요. 이 문제도 어렵게 보이지만요. 진짜 쉽습니다. 정육면체니까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같아야 돼요. 그럼 12cm에 맞춰서 자를 수 있을까요? 모자라요. 못 자릅니다. 그럼 10cm에 맞춰서 자를 수 있을까요? 얘는 자를 수 있지만 6cm는 자를 수 없어요. 그럼 얼마에 맞춰라? 6cm에 맞춰라.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가장 큰 정육면체 한 모서리의 길이를 구하려면 직육면체의 가장 짧은 모서리의 길이에 맞춰야 하는 거예요.
자, 얼마? 6. 그러니까 이 정육면체의 부피는 6 곱하기 6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얼마인가요? 66에 36에 6을 곱하면 216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바로 이거라는 거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핵심, 직육면체의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로 구하는데요. 가로 곱하기 세로는 밑면의 넓이이므로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로 구할 수 있습니다. 정육면체의 부피는요.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같으므로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로 구할 수 있죠. 마지막 1세제곱미터는 100만 세제곱센티미터와 같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